네,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최소한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매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매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자, 최소한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가 라는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원가 마이너스 고정원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을 제로로 본다는 것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그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가 되고, 총 변동원가는 변동원가율 곱하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은 똑같죠. 앞에 식과.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고치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는 양쪽에 공통 변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밖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변동원가율 곱하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 마이너스 변동원가율은 공헌이익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공헌이익률이죠. 그래서 제로는 공헌이익률 곱하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 그러면 손익분기점 원가를 왼쪽으로 옮기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왼쪽으로 옮기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헌이익률분의 총 고정원가가 됩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예제에서 보면은 고정원가가 90만 원이었죠. 그리고 공헌이익률이 60%였습니다. 그래서 60%분의 90만 원 하면은 이게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 예제에서 보면은 최소한 15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야 이 영업이익이 제로가 된다. 그리고 150만 원이 매출액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된다. 흑자가 된다. 그런 개념이죠. 자, 다시 설명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란 최소한 이 정도 매출액을 올려야 영업이익이 손실을 면한다. 그 영업이익이 제로가 된다. 그리고 이 매출액보다도 더 커지는 순간 영업이익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죠. 기업에서는 영업이익이 제로보다도 어느 정도 목표이익을 항상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이익은 내야겠다라는 목표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얼마여야 되고 또 매출액이 얼마여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은 아까 앞에서 또 같은 표입니다만은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 그리고 이것은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이고, 그래서 세 번째 식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여기 뭐죠? 여기 단위당 공헌이익이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곱하기 판매량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죠. 여기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을 목표이익으로 바꾸면은 목표이익은 똑같이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즉 단위당 공헌이익이죠. 곱하기 목표이익의 어떤 판매량, 목표이익을 달성하는데 어떤 판매량이고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죠. 그래서 이 총 고정원가를
우변으로 옮기면은, 좌변으로 옮기면 총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목표이익 판매량 해서 요 식에서 목표이익 판매량을 제일 앞으로 빼내면은 예, 박스 위에 박스 위쪽에 식이 나옵니다. 목표이익 판매량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이 분모가 뭐죠? 분모가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단위당 공원이익이 분모고 분자는 총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입니다. 예, 아까는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서는 총 고정원가만 있었죠. 위에가. 근데 총 고정원가에다가 플러스 목표이익이 더 들어가야 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판매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예, 이 아래식은 예,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바꾸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역시 목표이익 판매량은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총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식에서 쉽게 이해하려면은 고정원가만 원래 커버를 하면 됐었는데 브레이크 이븐 판매량에서는 즉 손익분기점 판매량에서는 고정원가만 커버하는 공원이익이면 됐는데 이제는 이 단위당 공원이익을 뭘로 단위당 공원이익이 분모가 되고 총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이 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에서는 목표이익이 빠져 있는데 이 목표이익이 더 들어가면은 이게 분자에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앞에 예제에서 주 YS가 300만 원의 목표이익을 한다면은 목표이익이 굉장히 높네요. 300만 원 목표이익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죠. 목표이익 판매량은 원래 고정비가 90만 원이었죠. 9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단위당 공원이익 6만 원으로 똑같죠. 그래서 목표이익 판매량은 65대가 됩니다. 65대가 되죠. 아까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5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표이익 판매량은 65대까지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은 목표가 300만 원이라고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이익 판매량이 65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입니다.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 이것을 이제 판매량으로 봤는데 이제 매출액이라는 금액으로 보자는 거죠. 역시 그 식은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고 목표이익은 목표이익 매출액 마이너스 총 변동원가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 이거 아까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는 총 변동원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변동원가율 곱하기 목표이익 매출액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이익 매출액을 밖으로 빼내면은 목표이익은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변동원가율 곱하기 목표이익 매출액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변동원가율이 공원이익률이니까 목표이익은 공원이익률 곱하기 목표이익 매출액 마이너스 총 고정원가에서 총 고정원가를 좌변으로 돌리면은 총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은 공원이익률 곱하기 목표이익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이익 매출액을 식으로 바꾸면은 목표이익 매출액은 공원이익률 분의 총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이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아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에서 분자에서 목표이익이 고정원가 플러스 해가지고 목표이익이 더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원이익률분의 총 고정원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표이익 매출액은
여기에 목표이익이 분자에 더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앞 예제를 보면 300만 원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면은 역시 분자에 고정비 플러스 300만 원 목표이익이 더 들어가고 공원이익률이 0.6이었죠. 60%였죠. 그러면 목표이익 매출은 65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50만 원 매출액을 달성해야만이 목표이익 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는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 자, 법인세를 고려하면은 이 세후 법인세,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은 그 세전에는 얼마의 목표이익이 되는가를 환원을 한 번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세전이익은 세후이익 1-세율분의 세후이익이 되는 거죠.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세전이익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20%다. 그러면 세후이익은 어떻게 되죠? 세전이익 100만 원 곱하기 1-0.2를 곱하면 되죠. 즉 세전이익 100만 원에서 곱하기 0.8을 하면은 세후이익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세후이익 80만 원이 분자가 되고 분모가 1-세율 0.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전이익이 거꾸로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후이익을 세전이익으로 바꾸는 작업만 한 번 더 해주면 똑같은 겁니다. 나머지는 같아요. 세후이익을 세전이익으로 바꿔지는 한 번의 과정이 더 있는 거죠. 자, 예를 종합예제에서 다시 볼게요. 종합예제에서 주식회사 YS 바이크 경영자가 420만 원의 세후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법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하자. 420만 원의 세후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판매량과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이 420만 원의 세후이익을 세전이익으로 바꿔야 되죠. 세전이익으로 바꾸려면은 이 420만 원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은 1-0.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0.7로 420만 원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전이익을 이 아래 보면은 세전이익은 400만 원 1-0.3분의 400만 원이 4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전이익이 6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600만 원에서 법인세가 30%니까 30%인 180만 원을 빼면은 420만 원의 세후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꾸로 세전이익 가지고 세후이익으로 제 말을 잘못했어요. 세후이익 가지고 세후이익이 420만 원 가지고 세전이익 600만 원을 만들려면은 420만 원을 0.7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전이익이 600만 원이라고 하고 아까 목표이익이 그래서 이제 목표이익을 600만 원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예, 아까 나왔듯이 목표이익의 판매량은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이 되는 거죠. 이 목표이익은 세전이익을 넣는 거죠. 이것을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은 목표이익 판매량이 나오는 거죠. 자, 위에서 보면은 목표이익 판매량은 고정비 90만 원 플러스 세후 목표이익, 미안합니다. 세전 목표이익 600만 원. 세전 목표이익 600만 원과 고정비 90만 원을 다 합한 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690만 원 분의 6만 원 분의 690만 원. 즉 690만 원을 6만 원으로 나누면 단위당 판매량이 되는 거죠. 단위당 판매량, 목표이익 판매량을 구했죠. 목표이익 판매량을 구하고 이제는 목표이익 매출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목표이익 매출액은 분모가 공헌이익률이 되는 거죠. 자, 목표이익 판매량은 분모가 단위당 공헌이익이었고 목표이익 매출액은 분모가 공헌이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분자는 똑같죠.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여기서는 세전 목표이익이 되겠죠. 이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는 그 식을 알고 있으면은 목표이익이 있으면은 목표이익 그 손익분기점 식에다가 목표이익만큼 고정비에다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죠. 고정비에다가 목표이익만큼 더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목표이익 판매량은 아래가 분모가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그리고 목표이익 매출액은 분모가 공헌이익률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손익분기점 매출액도 똑같아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위당 공헌이익분의 고정비. 그리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헌이익률분의 고정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이익이 있으면은 고정비에다가 해당 목표이익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를 보면은 목표이익 매출액은 고정비가 90만 원이었고 세전 목표이익이 60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분자로 가고 분모는 공헌이익률 60%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이익 매출액이 11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600만 원의 세전이익을 달성하려면, 즉 다시 말해서 420만 원의 세후이익을 달성하려면은 목표이익 매출액은 115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전한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계는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 또는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계 매출액은 목표 매출액 또는 실제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것이 안전한계 매출액입니다. 즉 손익분기점 매출액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매출액이 일으켜졌는가라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매출이 감소를 해도 얼마만큼 감소를 하면은 여전히 손실이 안 나는가? 손익분기점까지 가는데 감소하는데 얼마가 감소하면 손익분기점까지 가는가? 이런 개념이죠. 자, 종합 예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이었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그래서 주식회사 YS바이크가 경영자가 목표하는 매출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안전한계 매출액은 쉽죠. 200만 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150만 원 하면은 안전한계 매출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보다도 지금 실제 매출액이 200만 원이니까 즉 50만 원 정도는 아직 적자가 나기 전까지는 여유가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매출액에서 50만 원이 빠져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게 안전한 게 매출액입니다. 그 아래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죠. 목표액 200만 원에서 안전한 게 매출액인 50만 원이 감소되어 150만 원이 매출이 된다고 해도 기업은 최소한 손실이 보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안전한계 판매량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판매량 개념이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목표 판매량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해도 용인이 되는가 이거죠. 자, 안전한계 판매량은 목표 판매량, 실제 판매량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차감한 겁니다. 우리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5대였죠. 이게 대당 10만 원이었으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5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YS 바이크가 20대를 팔고 있다면은 즉 5대가 안전한계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대에서 다시 5대가 판매량이 감소하여도 여전히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안전한계라는 것은 그 손익분기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그 여유분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한계율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목표 매출액 또는 실제 매출액에서 안전한계 매출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하는 거죠. 즉 기업이 최소 손실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액의 최대 감소율, 어느 정도까지 매출액이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어도 용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계율은 실제 매출액 또는 목표 매출액분의 안전한계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계율은 또 이렇게도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이 공원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목표 매출액이 200만 원이고 안전한계 매출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앞의 예제에서 그런 거죠. 안전한계율이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즉 현재 목표 매출액인 200만 원에서 최대 25%까지 감소한다 하여도 최소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감소폭이 25%를 초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